앞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N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고 보니까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700선은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노란톡에서 미국장의 반등은 가짜일 수 있다, 지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다가 전일장 이제 급락이 또 나와주었는데요. 빅스 지수가 9%대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우리가 빅스 지수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이 또 사실 어제가 목요일이고 그 전일에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사실 수요일 정도의 매도를 하고 목금은 지켜보는 게 좀 좋은 흐름인데요. 사실상 연말을 또 앞두고 시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을 뿐더러 또 우리가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한 달을 본다면 사실상 여태까지 12월은 꾸준히 좀 상승장에 좀 속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쌍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이 왔다고 표현할 만큼 조금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중에 시장 해지 종목은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 해지 종목을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시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해지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리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도 이제 잠정치를 상회에서 발표를 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잠정치를 하회해주면서 전망치 대비 양호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연준이 또 고강도 긴축을 좀 이어가지 않을 것인가의 그런 우려감이 좀 한층 더 부각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을 보니 7년 만에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에 이어서 한 10% 정도 이런 감축 소식이 또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전반적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4%대를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낙폭이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반도체 좋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10% 20% 오면은 수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런 장이 왔었고요. 충분히 익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반도체가 갈 수 있는 흐름도 아니고, 자동차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악재가 조금 나오는 만큼, 악재는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고점에서 60% 이상 빠져버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미 많이 갖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때마다 많이 갖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한 번 나오느냐 두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매수를 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델 3하고 모델 Y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8.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 부진 소식도 이어지면서 미국 차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폭을 2배로 확대를 한다. 이 소식이 결국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리고 또 10월에 이어서 할인을 했다는 이 소식도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부진 우려감이 좀 더 제기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GM이나 포드
뭐 니오나 이런 업체들까지도 똑같이 이제 좀 더 이제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크게 좋지 못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연말 연초까지는요.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큰 흐름 없이 이런 분위기로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모아가신 전략이 또 유효하겠지만은, 뭐 자동차도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내년 한 1분기 이상, 예, 그래서 2분기 정도, 2분기, 3분기 정도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방향을 이제 반등 방향으로 틀 때가 언젠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3월에서 6월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디램 가격이나 현물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꾸준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못 가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홍콩도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동안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 또한 반등인지 단기 반등일지 아니 이 반등 지속적으로 이어갈지는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중국 시장도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제 내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얘기도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일본이 11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40년 내 최대폭을 기록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2차 석유 위기 이후에 가장 빨리 급증하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일본도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 소식에 이어서 이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우리가 내주 같은 경우는 11월 국내 산업 생산 지수, 또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12월 CPI, 그리고 12월 수출입, 월간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발표되는 지표가 거의 이제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수가 상승보다는 또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밀릴 수 있다. 우리가 2,400에 이어서 2,300선도 이탈하는지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2,300 지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깨버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종목은 두세 종목으로 압축하셔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매도하시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좋다에 크게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 그것만 계속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가져가게 되면, 이번 연도 1월처럼 폭락장이 왔을 때 대응 못하듯이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요, 크게 이제 소나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종목 전략은 손절을 확실하게 하시면서 재료주 중심으로 모아가서 나중에 이제 익절 구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산타는 안 오지만 우리 림파고 아이린 산타는 또 매일 찾아오고 있죠.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아침 또 노란톡에서 관련 기사와 함께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바로 디지털 조선입니다. 보니까 장중에 19% 급등을 했고 지금도 탄력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시초가에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시초가 종목을 이제 일단은 오늘장 드렸습니다. 오늘장 드렸는데,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뉴스 나와주면서 오늘 급등해 주었는데요. 미스터 트롯 다들 아시죠? 그래서 원조는 다르다 그러면서 첫 방부터 20% 돌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조선이 관련주로 오늘장 시가에서 19% 급등해주면서 좋은 수익이 나와주었고요. 사실상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홍땡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많이 갔다가 이제 재료가 선물되고 난 뒤에 바닥에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뉴스가 나왔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이어가는지는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관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이 종목은 조금 더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볼게요. 저한테는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바로 신라 섬유입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 9%까지 고점을 높였고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탄력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화요일에 이제 여러분들께 금리 인상 관련주들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품절주까지 같이 함께 드렸는데, 금리 인상 관련주에서는 제주은행하고 이제 SCI 평가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 푸른저축은행, 이어서 뭐 신라섬유나 양지사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금비, 상화, 왕관, 뭐 신라섬유, 양지사 순서대로 탄력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 품절주가 다소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드린 신라섬유 오늘장 9% 급등해주면서 수익 주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점. 양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금비나 사마왕관 같은 경우 탄력을 많이 이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약세 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상 신라섬유는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시장이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뭐 사신다면 뭐 1% 그리고 밀어낸다면 또 2% 정도 이렇게 시장 약세 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렇게 편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항상 이제 해지 종목을 하나는 들고 가셔야 되는데 품절주로 할 것인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서 하나 정도는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품절주, 해지 종목으로 관심 갖고 보자라고 하셨고요. 신라섬유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분석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내년부터 뭐 전기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에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공방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번 주 월요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자, 제가 만약에 자금이 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전력이고요. 사실상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점심값만 벌자고 말씀드렸는데 탄력이 저조한 종목들을 드리기가 애매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방향성은 상승 방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일단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드리고 한 5%에서 10% 정도, 10% 정도 이렇게 뭐 7, 8%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뭐 21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이제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이제 현실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영업 적자를 완전히 해소시킬 만한 수준으로 인상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 석탄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발전 믹스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는 조금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 조금 확연하게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동사주가 바닥권에서 16,500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관심 있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넥스트레벨 종목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넥스트레벨 종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자, 오늘은 사실상 제가 이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푸른저축은행을 가져왔습니다. 현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자, 한은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우리가 이제 SCI 평가 정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우리 푸른저축은행 오늘도 노란톡에 디지털 조선도 여러분들께 딱 그리고 이제 VI 들어갔고요. 또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사실상 푸른저축은행하고 SCI 평가 정보 오늘장 양지사까지 해서 시초가에 관심주라고 올려드리고 모두 플러스 수익이 났습니다. 5% 이상 수익이 났고, 자, 이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물량이 좀 나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가도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자, 지수가 만약 2,300을 깨버리면 다시 한 번 더 SCI 평가 정보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은일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 기조를 지속한다 얘기했는데 사실 SCI 평가 정보는 금리 인상되게 되면 대출 연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은행주이기 때문에 또 재관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3,000원까지, 목표가는 15,300원, 정고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12,000원에서 지금 구간은 매수, 물량 조절만 하시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바로 푸른저축은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 좋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15,300원, 손절가 12,0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